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또 높게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2% 넘게 맞아요.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5,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거의 3,0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시장처럼 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하루는 조금 편하게 종가까지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경우의 수가 지금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표와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다라는 것.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CPI 지수가 높다면 지수에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다가오는 금리 인상 시즌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우리나라는 버텨낼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은 지수에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투심이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 화면만 놓고 봐도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이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 저는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와 지수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축배를 너무 일찍 터뜨리기보다는 다음 주에 흐름을 놓고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네, 오늘 지수 회복했죠? 그러면 종목들도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그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일 낙폭이 컸던 만큼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카카오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신라젠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아모레퍼시픽과 하나투어가 만났습니다. 리오프닝 주인데 그동안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화장품주와 여행주 가장 주춤했던 그렇죠. 리오프닝이거든요. 일단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쪽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혹은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여행사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봤었던 쪽이 이제 화장품주.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완화 기조가 들어오면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해야 하나 여전히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네. 여행주를 골라야 할까? 아니면 화장품주를 골라야 할까? 아니면 항공주를 골라야 할까? 지금 보기가 너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 뉴스 기준으로 어떠한 섹터와 어떤 업종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했던 활동 제약이 사실상 거의 끝나간 시점에서 그렇죠. 리오프닝주, 아모레퍼시픽과 하나투어 중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나투어 네. 여행을 꼽아주셨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여행지의 1위인 일본이 이제 다시 재개가 그쵸.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행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도 너무 높기도 하고 그쵸. 물가도 너무 높아서 뭔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주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 테마 안에서 딱 하나를 고르자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보다는 여행주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변수.
어제 CPI 발표까지 해서 모든 지표들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많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3분기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투어가 저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니 왜 하나투어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투어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정말 힘겹게 무엇을 했냐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많은 직원들이 정말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비용들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 어떠한 다른 업종들보다 여행사들이 조금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러니까 과거에 이 여행과 관련해서 가장 원탑이라고 좀 뽑혔던 화장품주들은요. 영업 마진율에 따른 부담감들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원자재 많이 올랐다 그러죠. 네. 화장품 원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면 원료가 오른 만큼 뭐 판가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마진율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마진율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화장품의 판매량이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할 때 투자하더라도 3분기 실적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하나투어를 포함한 모두투어와 같은 기업들은 현재 이 변동성에 투자를 해봐도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하나투어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돋보인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어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저는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4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선으로 좀 제시드렸는데 최근에 이 박스 하단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45,000원 손절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는 높게 잡아드리진 못했습니다. 일단 65,000원이라고 하는 전 고점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이제 65,000원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일적으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종가의 1차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모를 조정을 대비해서 추가 매수 비중은 조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나투어를 꼽아주셨습니다. 하나투어는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주산업과 고려산업이 만났습니다. 사료주인데 그쵸? 사료주가 또 한동안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네.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군 동원력을 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그렇게 없다라고 네, 나오고 있고 맞아요. 계속해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주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곡물과 관련해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완화 국면이 아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종목, 고려해야 될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가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곡물 관련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재건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방산 쪽도 봐야 되나 이런 이 많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곡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수확률 자체가 지금 저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대주산업과 고려산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산업과 고려산업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주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료주 관련해서는 고려산업을 꼽는 분들이 더 그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대주산업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대주산업과 고려산업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차이점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주산업을 오늘 좀 원픽으로 가지고 온 것은 이 상승 탄력도,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은 조금이라도 가벼운 종목, 가볍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무거운 종목, 시총상위 뭐 대형주들보다는 지수가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 그래도 상승 탄력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방산 쪽에서도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이러한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나 지금 보면 빅텍, 퍼스텍, 스페코,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중소형 개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주산업이 조금은 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나올 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아가면서 지금 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부담감도 가지고 있지만 곡물 관련 기업들, 사료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은 관련 기업들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될 때다. 오늘처럼 지수가 좋을 때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네. 많이 안 올라요. 지금 시선은 다 네카오에 가 있겠죠. 카카오, 네이버 혹은 현대차, 기아차 이쪽에 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내려오진 않지만 지수가 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상승 탄력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주산업도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대란 속 주목받고 있는 사료주, 그중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탄력적으로 받을 수 네. 있는 대주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가당 3,000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올라갈 때 두 자릿수 상승도 쉽게, 대신에 단점은 내려갈 때도 두 자릿수 조정도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즉 9월 7일 날 기록했었던 저점 가격대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 딱 봐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가격대와 선호하는 지금 위치다 보니까 대규모 투매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더 중요시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됐을 시에는 손절하자는 전략. 대신에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도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앞서 기록했던 고점보다는 좀 높게 4,500원 이상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대주산업은요,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항상 매도를 아침에 움직일 때 팔아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매수함과 동시에 매도 주문을 미리 넣어두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팁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을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는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캠시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자율주행에서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이번에 희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또 하나 나왔죠, 소식이. 네. 일단 최근 지수 하락에 그래도 버텨낸 기업을 저는 골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 뭐 대주산업, 뭐 고려산업,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이들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잘 버텼던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센서보다는 앞으로 모듈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캠시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뭐 파트론이라고 하는 기업, MC넥스라고 하는 기업, 뭐 여러 기업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 수급할
인사이트 시간 때 한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삼성전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기가 MLCC라는 제품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MLCC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바로 모바일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혹은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탄탄하게 잘 버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MLCC 쪽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밀릴 때 그것을 버텨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캠시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 흐름에도 또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캠시스를 오늘의 네. 픽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캠시스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음봉 나온 것도 크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미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갈 때 파바바박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갔다 한번 쉬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힘을 좀 모아주는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종가 부근에 한번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캠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